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트를 기본 작업 시트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A1셀을 먼저 클릭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MS SS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불러오셨던 기출 따라하기라는 폴더에 가시면 편의점이라고 저장된 액세스 파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주문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거래 구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상품명, 판매 수량, 가격, 그다음 포인트, 주문 코드 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필드, 거래 구분, 상품명, 판매 수량, 가격, 포인트, 주문 코드 맞게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조건에서 판매 수량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입력하는 숫자보다 크다. 숫자는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0보다 크고 거래 구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카드이거나 같습니까? 카드라고 선택하시고요.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을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같습니까? 현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거래 구분이 카드이거나 또는 현금이라고 조건을 넣으시고요.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정렬 기준에서 첫 번째 거래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두 번째 상품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 저희는 표 형태로 문제에 제시된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의 거래 구분부터 주문 코드까지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판매 수량이 0보다 크고 거래 구분이 카드 또는 현금에 해당한 데이터가 추출되어 있습니다. 가져온 데이터의 표를 표 도구에 디자인에 가셔서 범위로 변환 한번 클릭하셔서요.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르셔서 범위로 변환을 실행하여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오라는 작업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는 10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자료 관리 시트를 클릭하셔서 두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B2셀부터 현재 입력된 J36셀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여가 오토이고란 조건입니다. 조건은 B38셀부터 시작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기여가 오토라는 조건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셔도 됩니다. 만약 고급 필터에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복사하지 않고요. 함수 수식을 이용하셔서 하나의 셀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문제는 함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여가 오토이고 주행 거리가 5만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여 옆에다가 주행 거리 이하, 작거나 같다 5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는데 뭐뭐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의 조건을 작성합니다. 가격이 800 이상 10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필드명을 복사 또는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는데요. 800 이상 다시 한번 가격 한 번을 또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이하, 작거나 같다 1000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기여가 오토이고 주행거리가 5만 이하이고 가격이 800 이상 1000 이하인 행이나 또는 지역이 인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인천을 선택하고 옆에다 붙여 넣으시는데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과 행을 다르게 하셔서 인천이라고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등록번호와 연식가, 기여, 주행거리, 가격, 지역,
필드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B45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결과는 B45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추출할 필드를 미리 작성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등록번호, 연식, 기여, 주행거리, 가격, 지역 맞다면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가 있고요. 고급을 클릭합니다. B2셀부터 J36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 B38부터 F40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B45부터 G45에 입력한 추출할 필드를 작성해 놓으셨던 필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기어이면서 5,000 이하이고 가격이 800에서 1,000 이하. 근데 얘는 800에서 1,000 이하가 아니네요. 인천이기 때문에 추출이 됐죠. 그래서 인천이 아닌 데이터를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문제에 만족한 데이터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급 필터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점수는 5점이에요. 앞에서 보셨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는 10점이었고요. 그 다음 자료관리 시트의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도 5점이었습니다. 다음 다시 자료관리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도 배점이 5점인데요. B3부터 J36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우리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을 입력하시는데 연식의 왼쪽 자리가 네 자리가 200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OR 함수부터 입력할 거고요.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를 입력합니다. 연식에 가서 연식의 첫 번째 데이터인 D3을 선택하면 $D,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D열은 맞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러에 마우스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딜리트 눌러서 삭제할 수 있고요. 또는 F4라는 키를 이용하셔서 3 앞에 있는 달러만 지울 수 있으세요.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2003 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문제에서 데이터를 레프트 함수에 추출한 2003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2003이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연식이 있는 D3셀을 선택하되 3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시고요.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2005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OR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2003 또는 2005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배점 5점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에 옵션을 클릭합니다. 여백 탭에 가셔서 문제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그러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인쇄했을 때 정가운데 인쇄할 수가 있고요.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셔서 매 페이지 하단에 그럼 바닥글 편집의 가운데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는데 현재 페이지 번호 한 칸 띄우고 슬래시 한 칸 띄우고 전체 페이지 번호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음은 시트 탭을 클릭하셔서 인쇄할 영역을 선택하는데요. B2부터 J36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영역으로 설정하고 G2셀에서 가격부터 페이지 나누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다음 B열이 반복해서 인쇄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할 열에서 열머리글 B
열머리글 B라고 되어 있는 알파벳을 클릭하시면 B에서부터 B까지라고 반복할 열에서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B열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G2셀 가격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G2셀에서 페이지 나누기 작업을 하실 건데 그냥 작업을 한다면 가격까지가 한 페이지입니다. 지역부터 등록일까지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라고 구분선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격부터 두 번째 페이지에 인쇄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선택하시고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나누기 그 다음 페이지 나누기 삽입 한번 클릭하시면 이제 출력하는 선이 주행거리와 가격 사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파일에 가셔서 인쇄 클릭하시면 주행거리까지가 한 페이지 아래쪽에 바닥글 표시가 되죠. 다음 페이지 갔을 때 가격부터 또 새로운 페이지가 인쇄가 되는데 등록번호는 첫 번째 페이지도 있었고요. 두 번째 페이지도 있습니다. 반복할 열에 B열을 넣어놨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반복할 열에 B열이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도 배점은 5점입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문제 네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용해서 M2에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과에 해당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M7셀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평균값을 구하는데 평균값을 구해서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평균값부터 구할까요? 그럼 평균값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조건에 만족한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if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은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과가 입력된 D4부터요. D43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학과가 있는 영역은 항상 고정된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학과는 바로 왼쪽에 있는 경영학과입니다. 수식을요. 아래로만 복사하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옆으로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L열에 있습니다. 라고 F4 한번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열만 고정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중간고사에서 경영학과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면요.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열의 위치는 바뀌지만 행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F4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할 수 있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경영학과에 해당한 중간고사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요. 건축가, 전작가, 이제는 학과에 따른 기말고사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M7셀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이퀄 다음에서 라운드업이라고 입력합니다. R자까지 입력하시고요. R5 입력하니까 라운드업을 찾을 수 있고요. 선택하고 탭키. 맨 끝에 가서 쉼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릿수 값을 1을 입력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해서요. 출석수가 15일 이하,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에 해당한 학생 수를 구하는데 구한 값 뒤에다가 그러니까 구한 값에다가 명자를 붙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는 샵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텍스트 함수, 프리퀀시 함수부터 작업을 해볼까요? 배열 함수라서 범위를 먼저 지정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FR까지 쓰시면 함수 찾을 수 있고요. 함수가 표시가 되면 탭을 누르시면 돼요. 다음 데이터 범위는 우리 학생 수에서 가져올 겁니다. 학생 수는
그러니까 출석의 점수를 가지고 학생 수를 구할 겁니다. 출석의 데이터는 2, 4부터 2, 43까지 선택하시고 쉼표. 구간을 구할 범위의 기준은 바로 왼쪽에는 L15부터 L15가 선택이 안 됩니다. 밑에서부터 20이 입력된 L20부터 거꾸로 올라가셔도요. L15부터 L20을 선택할 수 있고 가로 닫고 여기까지만 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몇 명입니다 라고 숫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equal 다음에 frequency 함수 앞에 텍스트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텍스트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쉼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샵 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다시 한번 완성하시면 이제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이름인데요. 아래쪽에 표 4에 가셔서 성명, 학과, 중간고사를 이용해서 학과별 중간고사의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의 이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 if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커서를 M26셀에 갖다 놓으시고 이퀄합니다. 인덱스 함수가 먼저 필요하겠네요. 인덱스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이름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름, 성명이 있는 C4부터 C43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실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 현재 범위 지정한 데이터의 몇 번째 행에서 성명, 이름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행의 위치를 지정할 건데 행의 위치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위치 값을 구할 겁니다. 또한 매치 함수는 가장 큰 값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학과에서 중간고사의 점수가 가장 큰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max란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문제에서 if 함수를 사용해서 학과를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max 입력하고 가로 열고 if 입력하고 가로 열고 그 다음 학과가 있는 위치가 D4부터 D43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L26셀과 같습니까? L26은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오분합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중간고사의 점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중간고사의 범위를 지정하되 중간고사의 범위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면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을 수 있고요. 다시 한번 max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쉼표. 이제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중간고사의 가장 큰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한 값이 똑같은 조건의 위치에서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기 위해서요. 동일한 범위라서요. 앞에 걸 복사할게요. if를 뺀 나머지를 쭉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뒤쪽에 가서 쉼표 뒤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구했는데 그 범위에 가서 몇 번째 있는지 구하겠습니다. 쉼표 0이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맥스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가로의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뀔 거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을 하시는데 현재 어딘가에 인수가 많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덱스 함수 첫 번째, 인덱스 함수는 array, 범위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행의 값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열이 하나라서 열의 값은 생략할 거고 행의 값이 들어가는데 행의 값에서 매치 함수를 사용할 거고 매치는 첫 번째 찾을 값이 들어가는데 찾을 값은
max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구할 거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의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학과가 같는지 찾으시고요. 그 다음 중간고사. 그 다음 여기서 잘못되었네. 여기서 쉼표가 들어가 있네요. 같은 조건의 위치에서 찾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그 다음 곱하기로 표현합니다. 쉼표가 아니라 곱하기.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네요. 예. 학과가 동일한 데이터에 중간고사의 점수를 가져와서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했고요. 좀 확장됐죠. 이렇게 가로가 다음 칸에 넘어가서요. 이제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면 정상적으로 경영학과의 중간고사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윤희수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위쪽에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그 다음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또는 Alt F12를 누르셔도 되고요. 화면이 좀 크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출석과 그 다음에 과제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입력받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end 펑션이 만들어지실 거고요. 오타가 있다면 아마 end 펑션이 표시가 안 되실 겁니다. 문제 제시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총점은 출석 더하기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n 총점은 출석 점수 더하기 출석 그 다음에 과제 더하기 중간고사 곱하기 0.3 더하기 기말고사 곱하기 0.3 입력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간단할 것 같죠? 근데 문제에서 잘 보니까 계산하되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하나라도 0이면 총점을 0으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만약에요. 출석 점수가 출석이 0입니까? 또는 5월 입력하시고요. 중간고사가 0입니까? 또는 기말고사가 0입니까? 그렇다면 then 저희는 fn 0이라면 저희는 fn 총점을 0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라고 입력하시고 아까 처음에 작성하셨던 fn 총점 식을 이용해서 총점을 구하시면 되고요. if 구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e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총점은 이렇게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단 조건이 있었죠. 세 개 중에 하나라도 0이 있다면 0점으로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사용자 정의 함수를 표시할 위치 I4셀에 갖다 놓으시고 위쪽에 함수 삽입 한번 누릅니다. 저희는 범주 선택에서요.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고 fn 총점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출석 점수가 어딨나요? 첫 번째 출석 점수,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총점을 구하실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거나 I4셀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5번째입니다. 등급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화면의 아래쪽에 내려갔더니 표 5가 있고요.
점수 1학기, 2학기, 3학기, 6학기까지 각각의 학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학기별 총점은 표 5에 학점에 따른 등급을 찾아가지고 표 6에서 찾습니다. 이 사람의 등급을 찾아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총점은 어떻게 구하냐? 총점은 1학기에 1점이에요. 1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0 해서 총점을 구합니다. 그 값을 오른쪽에서 찾죠. 그러면 썸 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요. 먼저 총점을 구하고요. V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I4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sum p까지만 입력하시고 탭키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학기 D49부터 H49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2학기부터 6학기의 값은 달라질 겁니다. 쉼표. 다음 곱할값 학점은 D48부터 H48이지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학점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를 한번 눌러보시면 우선 총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총점이 0이면 F, 그 다음 0부터 이제 5 미만까지는 F죠. 5점부터 9점까지는 D, 10점부터 14점까지가 C, 15부터 19까지는 B, 나머지는 A, 20은 A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내가 구해놨던 총점을 가지고 오른쪽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다가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서 두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커서를 49셀, I49셀에 갖다 놓으시고 이퀄 다음에 VLOOKUP 함수 입력하십니다. 조금 전에 sum product를 통해서 구한 값, 다음에 쉼표, 우리가 찾을 표는 오른쪽에 L49부터 M53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진 않죠. 좀 근사값, 추룩값을 넣으셔도 되고요. 생략하셔도 돼요. 그리고 VLOOKUP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총점을 구해 놓으셨던 총점에 해당한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우리가 기본 작업은 점수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10점이고요. 그 다음 고급 필터 5점, 그 다음 조건부 서식 5점, 페이지 레이아웃 5점에서 25점입니다. 근데 계산 작업은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점수가 6점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산 작업이 좀 어려운 게 처음 접한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기본 작업하시고 뒤쪽에까지 작업하시고 나서요. 다시 한번 계산 작업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려웠던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바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고요. 글자를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차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피벗 차트를 선택하면 피벗 테이블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 피벗 차트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현재 문제에서는 피벗 테이블만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A1부터 I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까요? 라고 범위가 깜빡깜빡합니다. 범위가 잘못되셨다면 다시 한번 수정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맞네요. 그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에서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L2셀부터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L1셀에 주문 일자라고 데이터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L2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 오른쪽에 L2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 화면 오른쪽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주문 일자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L2셀부터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고 거래 구분을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날짜 옆에다가 표시할 거면 주문 일자 아래 행 레이블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값에다가는 합계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을 갖다 놓으시면 합계 가격, 기본적으로 숫자에 대한 합계를 구할 수 있고요. 다음 포인트 선택하셔서 값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가격 비율인데 가격 비율은 추가된 계산 필드로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보고서 레이아웃을 배치하셨고요. 개요형 디자인 탭에 가셔서 문제 봤더니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하시고 하게 되면 행 레이블 대신에 주문 일자 거래 구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주문 일자에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 일자에서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은 월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월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일을 선택하신 다음 일의 단위를 날짜 수를 10일 단위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1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라고 값이 그룹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격 비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옵션에 가시면 옵션에 계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계산에 가시면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라고 있습니다. 이름에다가는 문제에 표시된 가격 비율을 표시하실 거고요. 가격 비율. 다음에 수식에 오셔서 가격의 필드를 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합계 가격 비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가격이랑 똑같은데요. 문제에서 이 가격에 대해서 열 합계 비율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에 가셔서요. 값 표시 형식을 현재는 계산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제시된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문제 제시된 것과 같이 열에 대한 합계 비율로 퍼센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문제에서 밝게 11번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선택이 된 건 16번이니까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9번, 10번, 11번 이렇게 마우스 갖다 놨을 때 피벗 스타일 밝게 11이라고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클릭 버튼 눌러주시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고요. 주문 일자에서 살짝 열 너비를 주문 일자와 거래 구분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열 너비 조절이 되면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 피벗 테이블에 대한 점수는 10점입니다. 다음은 포인트 시트를 클릭하셔서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코드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포인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커서를 G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요. 포인트는 판매 가격 곱하기 0.25인데 인트 함수를 사용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nt 다음 판매 가격 곱하기 0.25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이제 포인트 값을 구하는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에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 작업 5점 작업하셨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삽입 탭에 가시면 우리 도형이라고 있고요.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 클릭하셔서 J4부터 J5 영역에다, K5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J4부터 K5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를 포인트라고 입력합니다. 포인트 입력하시고 도형에 연결하실 매크로 마우스 오른쪽,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매크로 이름 포인트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 텍스트가 왼쪽에 있습니다.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홈 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의 위치에 텍스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정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직사각형에 연결한 매크로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가 클릭 한번 하시면 포인트가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10점, 10점에서 20점 문제 살펴보셨고 이제는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져 있는 차트에 5문항인데 차트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각각에 대한 점수는 2점이 되겠죠. 첫 번째, 현재 작성된 차트의 평균 온도, 약간 파란색 계열의 이렇게 막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의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값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오른쪽에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이렇게 저는 범위를 지정하고요.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면 지워지면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중 온도와 평균 온도의 비교라고 입력합니다. 네, 차트 제목을 입력하셨다면 이제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레이아웃 탭에서 범례에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 아래쪽 막대의 색깔이 이거는 뭘 나타내고 꺾은 선형은 뭘 나타냅니다. 라고 표시가 된 거를 범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식까지 작업하셨고요. 세 번째 지면을 선택하는데 붉은색 막대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갑니다. 계열 서식에서 계열 겹치기의 값을 9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세로 갑축, 세로축에 있는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축 옵션에서요. 최대값 5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최소값 마이너스 6이라고 입력하시고 주단위 1이라고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6, 그 다음 5, 1이라고 입력하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릅니다. 저 차트에 대한 5문항 작업하셨습니다. 이제는 기타 작업 두 번째 이제 프로시저 문제인데요. 중고차라는 시트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의 점수는 5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쉬운 것부터 먼저 작업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가 좀 쉽죠?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중고차 버튼, 입력 버튼을 편집할 수 있도록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중고차 입력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제가 중고차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저희는 중고차 입력 화면이 점 보여주세요. 쇼라고 입력합니다. 제가 중고차 입력을 클릭하면 중고차 입력 화면에 폼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먼저 명령을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문제가 폼 초기화 작업입니다. 왼쪽에 프로젝트에서 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중고차 입력 화면이 보이는가. 그 다음 중고차 입력 화면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기 위해서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네, 개체에 가셔서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어떤 폼 초기화 작업을 하실 거냐면 CMD 모델에다가 연결할 데이터는 모델.row 소스는 CMB네요. 제가 CMD라고 입력해서 안 나온 것 같고요. CMB 모델.row 소스는 K4부터 K8까지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txt 등록일은 현재 날짜의 연도가 표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열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트 함수 입력하고 가로 닫습니다.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을 표시해서 텍스트 등록일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업을 하셨고요. 두 가지만 한번 작업을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 클릭하신 다음에 중고차 입력 버튼 클릭하면 폼이 나옵니까? 그리고 모델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등록일에 현재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모델 선택하고 연식 입력하고 등록인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엑셀 중고차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실 건데요. 모델은 B열, 연식은 C열. 그래서 열머리글의 숫자로 표현하면 A가 1, B가 2가 되고요. 3, 4, 5, 6, 7이라고 열의 위치값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행의 기준값은 B3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B3에서 연결된 행의 개수는 바로 위에 표 1이라고 입력된 데이터가 연결된 행의 개수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B3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이만큼을 지정하시면 몇 개냐면 행의 개수가 2가 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4부터 입력이 돼야 합니다.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하나와 새롭게 입력할 행의 위치, 줄바꿈의 기능으로 하나를 더 도와줘. 위쪽에 1행과 그다음 줄바꿈의 개념으로 1 해서 플러스 4를 하면 플러스 2를 해주면 우리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된 행의 개수가 2더라. 난 4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 2를 하면 되겠구나. 그럼 우리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제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업을 하는데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 값을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위치 B3셀을 기준으로 레인지 B3셀 현재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되지 않은 일행과 줄바꿈할 일행을 더해서 플러스 2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즈 i,2 두 번째 B열에다가는 CMB 모델에서 선택한 값을 넣으실 거고요. 셀즈 i,3에다가는 연식을 넣을 겁니다. text 연식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셀즈 i,4에다가는 신차량 가격을 넣을 건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직접 입력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우리 창에 와서 클릭하면 모델은 내가 입력할 거고요. 연식도 내가 입력할 건데 신차량
가격과 감가 차량 가격은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찾아다가 표시할 거고요. 등록인과 그 다음에 등록일은 직접 이제 입력할 건데 이 두 가지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모델에 해당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때는 찾아다 표시할 데이터의 행의 위치 값을 기억할 변수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L열이 몇 번째 열인가? 1, 2, 3, 4, 5, 6, 7, 8, 9, 10. 여가 11이죠. 그럼 신차량 가격은 12가 될 거고요. 옆에 있는 가격은 신차량을 12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가 차량 가격은 문제에 이제 계산식이 나와 있으니까 계산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 창에 돌아가서 변수 하나가 더 필요한데 오른쪽에 참조할 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 iRow라는 변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제가 모델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값을 하나 빼꼼카를 선택하면요. 모델에서 선택한 첫 번째 값은 리스트 인덱스는 0이라는 값이 반환됩니다. 그럼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면요. 저희는 빼꼼카가 4행에 있습니다. 라고요. 4행에 찾아갈 수 있도록 더하기 4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베베카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의해서 두 번째니까 2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0부터 시작하니까 0, 1, 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다섯 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야겠네. 마찬가지로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iRow라는 변수 안에다가는 CMB 모델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한 값에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요. 값이 구해지는데 리스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더라. 근데 첫 번째 데이터가 4행에 있더라. 그래서 더하기 4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저희는 가져올 가격은 조금 전에 참조할 표의 행의 위치값 iRow라는 변수를 구했고요. 12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1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감가 차량 가격은 셀즈 i,5에다가는 문제에 나와 있기는 신차량 가격 바로 전에 구해놨던 셀즈 i,4에 있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해놓은 값에다가 곱하기 0.8 그 다음에 꼭세 등록일은 좀 이따가 입력을 받을 건데요. 등록일 빼기 연식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등록일은 조금 이따가 우리 입력을 받을 거예요. 등록일은 어떻게 입력받을 거냐면 text 등록일에서 입력받을 거고 연식은 text 연식에서 입력받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셀즈 i,6은 등록인입니다. 등록인. 그 다음에 셀즈 i,7은 등록일입니다. txt 등록일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걸 작성했고요. 추가적인 문제 언급된 건 좀 이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커서를 이제 중고차 입력 버튼 눌렀어요. 모델을 첫 번째 빼꼼카를 선택하니까 아마 3,000 이따 가져다 표시할 거고요. 연식은 이제 중고차잖아요. 2010년 거라고 제가 임의로 넣어보겠습니다. 등록일은 이름을 그냥 홍길동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임의로 입력하시고 입력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모델에서 선택한 빼꼼카 들어갔고요. 연식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등록일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 신차량 가격은 빼꼼카에 해당한 신차량 가격이 3,000이고요. 감가 차량 가격은 문제 제시된 수식을 이용해서 구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에서 이제 수정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단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여기에 사용자가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또는요. 등록일이 연식보다 작으면
여기가 작으면 만약에 연식이 여기다가 2020년 거라고 넣으면 중고차가 아니겠죠. 그래서 등록 오류라고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등록 오류라고. 이 두 가지를 좀 수정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단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이럴 때 오류 값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네 번째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사용자가 sales txt 연식의 값이 공백이거나 또는 text 등록일이 작다. 누구보다? 연식보다. 그러니까 연식이 더 크다면 오류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중고차가 아니죠. then 그렇다면 저희는 sales i,5에다가 입력에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등록에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겠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아까 구해 놓으셨던 거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구문으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i라는 변수는 내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고 B3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아까 2개였죠. 그래서 연결되지 않은 거 하나와 새롭게 줄바꿈 더하기 2 하셨고요. i로라는 변수가 왜 필요했냐면 오른쪽에 가격을 찾아올 수 있도록 찾아올 행의 위치를 구하는데 콤보 상자에서 선택하면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0이라는 값을 기억한다면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위치가 네 번째였기 때문에 플러스 4를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셀즈부터는 쭉 작업하는데 i라는 건 행의 위치, 이 숫자는 열의 위치, 열은 a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을 하죠. b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2, 3, 4, 5, 6, 7로 되었고요. 2는 모델이었고 3은 연식이었는데 연식은 숫자로 입력할 수 있도록 .value라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격을 찾아올 거라서 행의 위치값 i로란 변수의 행에 12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차량 가격을 구하는 식은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연식이 비어 있거나 또는 값이 연식보다 등록일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면 등록 오류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산해서 입력할 거고요. 나머지는 뭐 등록인가 등록일 이렇게 각각의 셀에다가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고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등록 버튼 눌렀고요. 모델 하나 선택하시고요. 연식을 한번 잘못 입력해 볼게요. 2020년이라고 입력해 볼 거고요.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시면 네, 이게 잘못되었죠. 잘못되었기 때문에 등록 오류라고 나왔고요. 또 아까 입력하지 않았을 때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입력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등록 오류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험장에서도요. 문제 제시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입력해보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입력하셨던 데이터는 지우셔도 되고요.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따라하기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